안녕하십니까. 무너지는 대한민국 언론산업, 뉴미디어가 부른 언론의 위기라는 주제로 동아리 마지막 발표를 진행하게 된 118기 고석규입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면 간단하게 서론에서는 주제 선정 동기, 뉴미디어의 등장을 다룰 것이고요. 본론에선 경제적 위기, 골마가는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스왓 분석을 이용해서 언론 산업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해결 과제를 제시하고 제 나름의 해결 과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제 주제 선정의 동기는 바로 이 책, 나쁜 뉴스의 나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책은 언론의 부정적인 이모저모의 모습과 언론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을 다룬 책입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의 내용 중에서도 이 책의 저자가 언론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언론 산업이 어떻게 기레기라는 그 비속어가 있잖아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여주며 또 이런 언론 산업의 문제가 가속화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언론 산업의 문제가 가속화된 점이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뉴미디어의 등장이 어쩌면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뉴미디어가 언론 산업의 위기에 어떤 역할을 했고 그로 인해 어떤 위기를 맞이했으며 이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세 그림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 같아 보이나요? 이 셋은 순서대로 신문, 라디오, TV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나요? 이 셋은 바로 인터넷, SNS, 컴퓨터인데요. 전자는 전통 미디어, 후자는 뉴 미디어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선되거나 새로운 이용이 가능해진 미디어를 뉴 미디어, 그렇지 않은 것을 전통 미디어라고 하는데요. 이 개념은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특성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이해에 더 쉬울 것입니다. 자, 이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그리고 정보 전달 속도가 느린 것에서 정보 전달 속도가 빠른 것으로, 정보 재가공이 용이하지 않은 것에서 정보 재가공이 용이한 것으로, 그리고 네 번째로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특성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런 편리성과 접근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뉴미디어의 소비는 증가하고 전통 미디어의 소비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미디어의 등장은 전통 미디어를 통해서 기존의 시장을 만들어 놓은 언론 산업에 큰 파동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뉴미디어가 언론 산업에서 큰 파동을 일으키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양면 시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 양면 시장은 서로 다른 두 이용자 집단이 플랫폼을 통해 상호작용하며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성에 영향을 받는 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간접적 내부 네트워크 외부성은 사용자가 많으면 더 매력적이게 되는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이 양면 시장을 그림으로 보이자면 대략 이런 그림이 되는데요. 신문, 라디오, TV 등이 플랫폼을 만들게 되고 콘텐츠를 만들어내면 그 콘텐츠를 즐기는 수요자가 생기고, 그 수요자에게 광고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광고주가 생겨서 두 이용자 집단이 광고주와 수요자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언론 산업의 수익 구조는 양면 시장으로 나타났는데, 그 양면 시장의 경우에서는 간접적 외부 네트워크성이라고, 그것을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에서 매력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많은 독자가 필요로 했죠. 그래서 싼 이용료로 독자를 유인을 한 다음에 독자가 많은 플랫폼을 마련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이 마련이 되면은 광고주들이 광고를 넣어주면서 광고를 통한 이윤을 극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뉴 미디어를 통해서는 다른 시장을 통해서 뉴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바로 이 다면 시장인데요. 이 다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양면 시장도 이 다면 시장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면 시장은 두 개 이상, 즉 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시장입니다. 근데 이 체제에서는 언론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용자 혹은 컨텐츠 제공자의 일부가 된 것에 불과하게 된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가 그렇습니다. 네이버가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언론은 그곳에서 뉴스를 제공하는 역할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이겨내려고 해도 다양한 컨텐츠가 지배한 포털을 이겨내기는 힘들죠. 즉 플랫폼의 주도권을 잃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는 광고주에게 돈을 받는 주도권을 잃음과 같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 모습을 요약을 하자면 뉴미디어가 등장하게 되면서 전통 미디어의 수요자가 감소를 하고 뉴미디어의 수요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또 전통 미디어의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성에 따른 매력이 감소하게 되고 전통 미디어를 통한 수익이 감소하게 되면서 언론의 뉴미디어 진출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전통 미디어를 통한 수익을 거둘 때 광고에 의존을 하는데 전통 미디어의 이용은 점차 줄고 뉴미디어의 사용은 늘고 있는데 뉴미디어를 통하면 광고 수익의 주도권을 잃게 되니까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통 미디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종이신문이 그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위 그래프는 한국언론진흥재단 2016년 언론사용자 의식조사에 나온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이 열동률이라는 것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열동률이란 종이신문을 보고 있느냐의 비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감소하니 수익도 감소할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주요 신문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몹시 이상한 일인데요. 이 원인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룰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다만 확실한 사실은 이용이 매우 줄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TV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보시다시피 MBC의 경우에는 2017년에 마이너스 565억, 그리고 2018년에는 마이너스 1237억, 그리고 2019년에는 마이너스 966억으로 3년 연속 계속 적자가 났습니다. KBS와 같은 경우에는 202억 원이 수익이 있었지만 2018년도에는 마이너스 585억, 2019년도에는 마이너스 759억 원으로 2년 연속 적자가 났습니다. SBS의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나은데요. 2017년에는 140억 원, 그리고 2018년에는 7억, 그리고 2019년에는 60억 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 원인은 광고 수입의 하락에 있는데요. MBC는 2018년에 대비 2019년에 352억 원이 광고 수입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KBS는 2018년 대비 780억 원이 감소했고 SBS는 2018년 대비 550억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뉴미디어 시장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껏 전통 미디어를 통한 언론의 몰락만 보여드렸으나 이쪽도 마냥 행복한 상황은 아닙니다. 자, 이 자료를 보면 알겠듯이 전통 미디어를 다루는 사업체는 그 수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뉴미디어를 통하는 언론, 인터넷 신문 사업체는 그 수가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로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은 그 특성상 생산에 많은 자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출이 몹시 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아래쪽 부분에 인터넷 그리고 온라인 기반 인터넷 신문의 경우에는 1971에서 2201로 230개의 사업체가 증가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좀 더 감이 잘 오실 텐데요. 신문과 방송을 비교한 표입니다. 신문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 수가 4,225개고 방송은 423개입니다. 종사자 수는
46명, 방송 같은 경우에는 36,815명입니다. 매출액의 경우에는 신문은 3조 7,695억, 그리고 방송 같은 경우에는 16조 5,122억입니다. 매출액은 신문이 방송의 5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업체 수는 방송의 100배에 달하죠. 그런데 종사자 수도 방송보다 많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인터넷 신문 시장은 매우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언론 딜레마가 생깁니다. 바로 이런 딜레마인데요. 장래성이 없는 전통 미디어를 계속 고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경쟁이 치열한 뉴 미디어로 진출을 할 것이냐 라는 딜레마가 생깁니다. 전통 미디어를 고수하는 측은 되게 자본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선 종이신문사의 시장 경제 원리 왜곡으로 드러나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TV 같은 경우에는 이용시간 점유율, 즉 이용을 하는 시간을 보자면 40%인데 광고 매출의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37.9%입니다. 즉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조금 더 돈을 못 받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디지털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54.6%의 이용시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광고 매출 점유율은 44.9%에 불과합니다. 디지털 미디어도 이용시간에 비해서 광고비는 적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신문을 한번 살펴보면 이용시간 점유율은 1.7%입니다. 그런데 광고 매출 점유율을 보시면 14.6%가 나옵니다. 이것은 상당하게 큰 차이가 나죠. 광고비를 받는 것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에 비해 매우 많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디오의 경우에는 이용시간 점유율이 3.6%, 광고 매출 점유율은 2.6%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광고비를 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의 매출액과 매출액 증가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이신문이 신문산업 전체의 87%, 3조 3,120억 정도를 매출을 내고 있고, 인터넷신문은 13%, 4,957억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매출액 증가율을 보면 1.2%가 종이신문이고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에는 0.2%입니다. 이것은 조금 이상한 수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이신문 같은 경우에는 전통 매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줄어야 받고 인터넷신문은 느는 것이 맞는데 종이신문이 오히려 매출액 증가율이 확연히 더 높으니까 말이죠. 이 자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신문의 광고 점유율이 매우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미디어의 광고 매출 점유율이 이용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TV나 라디오도 소폭으로 광고에 비해서 이용시간이 더 많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광고 매출에 비해서 이용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신문 광고를 기업에서 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사진, 저 기자의 말이 나오죠. 오는 신문의 절반이 바로 폐지로 나간다는 거네요. 종이신문사의 경우에는 부수를 찍어내는 것에 대해서 이용률로 간주를 하고 그것에 대한 광고비를 받습니다. 즉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아도 찍어낸 종이신문의 수가 많으면 그만큼에 비례해서 광고비를 받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그 사람들이 보지 않는 종이신문들은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버려지는 곳이 계란판을 만드는 공장이 버려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기업은 왜 이런 광고를 주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그 부분에서 경원 유착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지만 그 광고를 받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기업의 경우에는
이것이 제대로 된 광고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은 알고 있지만 언론과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광고비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그 기업의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에 이것을 실어 보았는데요. A기업 홍보 담당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신문 광고비를 올리지 않았지만 깎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고정 비용이라는 거죠. 즉 사람들이 종이 신문을 보는 것은 줄어들었는데 종이 신문에 들어가는 광고에 대한 광고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 경제 원리에 대해서 맞지 않는 부분이죠. 또 아래를 보시면 주전영 전 하나증권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광고비를 결정할 때 무슨 근거를 하는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하면 광고 담당자들이 이것을 조작을 하면은 신문사 쪽에서 시비를 걸거나 그것에 대한 복수를 하기 때문에 안 건드리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이를 통해서 신문사가 상당한 시장 경제 원리 왜곡을 하고 또 기업 간의 유착 관계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언론이 자본에 굴복해서 중립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삼성에 대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앙일보가 처음에 만들어진 것조차 삼성의 주도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삼성의 사례를 들자면 이 중앙일보가 삼성에 대한 기사를 실은 것, 삼성 서울병원에서 메르스가 퍼지게 된 사태에 대해서 기사를 실었던 것의 일부를 따온 것인데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데는 삼성 서울병원과 중앙정부가 모두 오판한 책임이 있다 라면서 정부와 이제 삼성 서울병원의 책임을 드는 것인데 이에 반해서 다른 언론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삼성 서울병원에만 비판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그러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누구의 잘못이었느냐를 따질 때가 아니다. 앞으로의 여파를 고민하고 사태 수습 방안을 찾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식의 서술을 통해서 삼성 서울병원 사태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매우 약하고 오히려 옹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국민일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순복음교회에 의해서 이제 조절을 받고 있는 것인데 국민일보의 경우에는 조용기 목사 사태가 있었습니다. 조용기 목사가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 조용기 목사 음해성 기자회견 관련 여의도 순복음교회 법적 대응 밝혀라는 제목으로 이제 순복음교회에 대변하는 듯한 그런 기사를 계속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조용기 목사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미담 기사, 영산 조용기 재단 의료사업비 4억 후원이라던가 조용기 목사 초청 성회, 사랑 나눔 콘서트 등 풍성 등의 이런저런 미담 기사들을 냈습니다. 또 PD수첩이 이 조용기 목사에 대한 비판하는 그런 방송을 만들자 PD수첩은 허위사실로 일방적 짜집기라는 국민일보를 통해서 조용기 비판을 또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일보도 통일교라는 집단에 대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2014년 7월 11일에 통일교 재단이 패소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일보 측을 통해서 통일교의 입장을 대변을 해서 공익성과 국익을 훼손하는 판결이라면서 그런 식으로 비난을 계속해서 거세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언론이 자본에 굴복을 해서 중립을 잃어버렸다. 그런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미디어 측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측도 좀 비슷합니다. 포털 사이트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신문을 많이 보기 위해 애잔할 정도로 힘을 쏟는데요. 유통의 생산이 종속될 정도이기 때문인데요. 자, 보시면 뉴스캐스트라는 것은 이 네이버가 뉴스를 어떤 식으로 포털에 보여줄지에 대한 방침인데요. 처음에 이 뉴스캐스트라는 방침이었습니다. 제목만 노출되어 있는 그 상태를
뉴스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때 사람들이 조회수를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 충격, 경악 등의 자극적 단어를 사용을 했고, 뉴스 스탠드라는 방침으로 바뀌었을 때는 신문의 이미지 한 장과 그리고 제목 정도가 같이 있는 신문 가파테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선정적 사진으로 그것을 보여주었다가 이게 사람들에 의해서 좋지 않은 반응을 얻자 어뷰징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 신문은 조회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뷰징이 매우 만연하게 일어나는데요. 이 어뷰징이 무엇이냐면 언론사가 온라인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제목 내용을 바꿔가며 같은 내용을 반복 송고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 신문이 다 똑같은 내용을 쓴다, 다 비슷비슷하다, 그런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이죠. 이러다 보니 뉴스가 신뢰가 가겠습니까? 가지 않죠.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도는 절대 낮지 않습니다. 이 양호함, 노란색의 우리나라가 있는데요. 그러나 뉴스의 신뢰도는 이렇듯 30여 개국에서 꼴찌입니다. 그것도 3년 연속으로. 이 조사를 진행한 연구소가 우리나라 언론의 평을 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엘리트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지 않다고 시민들이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언론의 현주소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자료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TV 공영방송인 KBS가 유튜브보다도 낮은 신뢰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언론에 책임지지 않는 자유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수학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등으로 나눠봤습니다. 강점은 질 높은 정보 제공이 가능한 자본이 있고, 두 번째로 기자 등의 전문직의 전문성이 있다. 약점으로는 광고의 의존적인 수익 모델, 이 약점으로 꼽혔고, 떨어지는 재미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회로는 언론을 접하는 매체의 다양성이 늘어났다. 그리고 위협으로는 늘어난 경쟁자, 포털의 영향력으로 했는데요. 이제 이 SWOT를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강점과 기회를 연결을 해봤을 때는 역량이 높은 인재들을 많이 보유한 점과 자주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뉴미디어의 2.0의 활용이 필요하다라는 전략이 나왔고, 그리고 강점과 위협을 한번 같이 봤을 때는 역량이 높은 사람들이 있다는 점에서 경쟁자들이 많은 부분과의 또 그런 경쟁자들과의 차별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전략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점과 기회를 봤을 때는 수익 모델이 기업과 직접 연결됨을 통해 광고를 얻어 자본을 얻는 것을 뉴미디어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약점과 위협을 같이 봤을 때는 포털의 영향력과 경쟁자는 광고에 의존적인 언론 산업에 매우 치명적이다. 이 영향을 줄이려면 약점을 보완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전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3단계로 강점과 위협을 같이 봤던 것을 감점과 기회의 측면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포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면 그 외의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면 됩니다. 모바일 앱이나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유통의 다양성을 확보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방법들 사이에 연계를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더 해당 언론을 접할 수 있게끔 한다면 매우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이 나왔고요. 약점과 위협을 강점과 기회 쪽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광고에 의존적인 수익 모델로 인해 직접 연결되는 기업의 광고비 압박을 받을 수 없던 약점이 포털이나 SNS 등이 중개 역할을 하니까 기업의 광고비를 눈치를 보지 않고 그저 사람을 많이 끌어서 이 기사를 많이 보게 만들면 된다라는 강점이 됩니다. 그리고 재미가 없다는 약점을 뉴미디어의 이점과 고급의 인력인 기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잘 살려봐서
객관성이 떨어지는 객관성을 버리고 좀 투명한 주관성을 띈 컨텐츠를 통해 친밀하게 접근을 하도록 한다라는 전략이 나왔습니다. 자, 해결 과제입니다. 첫 번째, 언론 산업의 고질적인 편법과 고집을 버리는 것. 두 번째, 다양한 유통 경로에 맞는 컨텐츠를 생산하고 연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새로운 수익 모델을 고안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론 산업의 고질적인 편법과 고집 버리기. 신문사의 편법, 아까 얘기했던 그것과 같이 시장 경제를 무시하는 행위를 없애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편법을 통해서 기업과 언론이 연결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 산업이 이런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하등 쓸모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도록 해야 하고요. 언론이 무조건 딱딱하게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고집을 버리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객관성을 오히려 계속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런 전통 미디어에 맞는 모습이 아니라 좀 더 뉴 미디어에 적응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어서 최소한의 객관성을 지킬 수 있게 해나가야 되지 않나 라고 해결 과제를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 해결 과제로 다양한 유통 경로에 맞는 컨텐츠를 생산하고 연계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게 제 나름의 생각이지만, 유튜브는 친근하고 짧은 영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에 맞게 기자들이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되 전문성도 보이는 영상을 짧게 자주 제작하는 것이 어떤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댓글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세워서 친근감을 주고, 과거에 신문 중용 구독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팬덤을 형성을 하게 해서 언론의 주도권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본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사실 피키라는 것에서 제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피키는 이 인터넷 신문이 위기를 겪게 되면서 나온 되게 독특한 해결 방안 중에 하나인데, 이 피키 같은 경우에는 에디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자 대신에 이 에디터의 경우에는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또 자신이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도 정해져 있어서 일종의 캐릭터를 만든다고 볼까요?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언론에도 한번 보여주면은, 그래도 최대한 언론의 모습을 지키면서 그런 모습을 어느 정도 차용을 하면은 좀 더 다양한 유통 경로에 맞는 컨텐츠를 생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 나름의 해결책을 생각을 해봤고, 세 번째 해결 과제로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고안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뉴욕타임스의 매출 추이인데요. 원래 뉴욕타임스도 광고에 상당히 의존하는 언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광고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겠다라는 판단하에 수익 모델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뉴스를 보더라도 그것을 유료로 내는 사람들이 생기도록 점점 유도를 해서 수익 모델을 바꿔본 결과, 구독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광고를 통해서 얻는 수익보다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광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다른 곳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익 모델을 변화시켜 새 시대에 적응을 해야 한다를 해결 과제로 두었습니다. 자, 끝입니다.